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7월 15일 중학교 1학년 문학 시간입니다. 앞 시간은 우리가 비문학 수업을 했죠. 네. 자, 비문학 수업은 촬영하진 않습니다. 비문학은 개별적으로 제가 볼 거예요. 그리고 비문학은 숙제가 있었죠. 뭐였죠? 기술 6번. 기술 6번 숙제 해와야 됩니다. 알겠지, 지아야? 기술 6번 숙제 해와야 된다. 실명을 노출만 드리라. 마치 현준이를 말하는 것 같이. 서울하는 친구 센스 없이. 근데 우리가 그동안 실명을 많이 거론했죠? 그죠? 이미 다 알지. 이제 달고 있을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이걸 공개를 하면 전국적으로 너희 이름은 아마 나올 수도 있어. 난 유명인사. 왜냐면 선생님이 이거 영상 보내줄 꽤 많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 영상은 중1 거는 빨리 올리고 빨리 내가 내리잖아.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비공개로 해놨어요. 이 모든 영상들은 영상들은. 우리 신분에 나오네. 근데 만약에 그 비공개된 영상을 다 공개시키면 쌤을 추종하는 학생들 보면 계속 유튜브 뜰 거 아니야. 알림이 뜰 거 아니야. 어? 쌤 밥줄이 끊겨요. 밥줄 끊기진 않고 그 정도는 아니고. 그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0페이지에 우리가 문학 소설인데 우리가 지난 소설은 조금 쉬운 거였어. 하늘은 말 것만이라는 소설이었고 오늘은 이제 순환 이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와중에 자, 그래서 순환이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근찬의 순환이대인데 제가 일부러 배경 지식을 미리 설명하지 않을게. 자, 왜냐 그러면 배경 지식으로 푸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공부에 도움이 안 돼. 내가 전혀 모른다고 가정하고 같이 읽고 분석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이 작품이 모두 끝나고 나면은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배경 설명하지 않을게요. 근데 우리가 제목을 보면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니? 순환 이대야. 그럼 이대가 뭐야? 이대는 그 약간 부모랑 자식. 오! 순환이 약간 난리 부르스. 그렇지. 순환이 난리 부르스는 이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대라는 건 과연 뭔가? 이대는 그만 성우가 말한 것처럼 바로 아버지와 자식의 1대2대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러면 느낌상 이거네. 이 아버지 아들이 뭔가 순환을 당했는가 봐. 순환을 당했어. 자, 싸우는 건가? 둘이서? 자, 그러니까 배경 지식 없이 읽어보자. 그러고 나서 다 읽고 나서 제가 배경 지식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인 거 우리 교재 없는 내용까지. 자, 그러면 먼저 모른다고 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가 돌아온다. 근데 여기부터 우리가 자, 우리가 그 가하 부분이 있죠. 가하 부분인데 자, 오늘 좀 미리 좀 설명 좀 해드릴게. 이 가하 부분부터 요게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눈치 좀 쳐야 되지 않을까? 현재가 나와. 현재를 굳이 제가 써줬다는 의미는 어딘가에 그렇지. 맞다, 역순했죠. 어딘가에 과거가 나온다는 뜻일 테고 그러면 현재 과거니까 무슨 식구성이라고 그랬지?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그렇지.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자, 역순행적 구성 쓰지 마. 왜냐하면 과거에서 그때 쓰도록 하자. 지금 이 현재가 이 정도만 딱 써주자. 오케이? 자, 우리가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그래. 매우 중요한 표현이다. 그죠? 역순행적 구성. 자, 그러면 그 역순행적 구성을 이따가 따로 필기하도록 할게. 자, 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진수가 돌아온다.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 줄 쳐봐. 진수가 돌아온다.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 줄 쳐봐. 오빠. 그래요. 잘했어. 지금 뭔가 반복을 했어. 이렇게 처음부터 반복하니까 우리 독자들은 어떤 느낌들이? 봐봐. 기쁨. 자, 진수가 돌아온다. 감동. 살아서 돌아온다. 그러면 뭔가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던 건가? 그러니까 살아서 돌아온다는 말을 썼겠지. 그럼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 독자들 느낌은 이거 어디서 살아서 돌아온 것인가? 또는 뭐 죽을 고비 느꼈을까? 뭐라고? 그렇지,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글을 쓸 때는 독자들에게 호기심과 궁금증을 유발하는 첫 구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얘는 반복을 통해서 뭐니? 바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 거야.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역시 우리 빠작은 좀 많이 힘들어하지만 문학은 신이야. 우리 찬영이가 문학은 되게 잘해.
아 좋아. 느낌 좋아.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암흑에는 전사했다는 통지가 왔고 우리 여기 뭔가 힌트를 준다. 6.25 뭘 보고 알았어? 암흑의 전사. 그러면 전사란 말을 통해서 전쟁에서 죽은 사람을 우리 전사라 그러잖아? 예. 그럼 이거 전사니까 6.25 전쟁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지? 예. 그럼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6.25 때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예. 그럼 전사라는 단어는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단어다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맞아? 틀려? 없습니다. 맞겠지? 그럼 전사 네모쳐. 네모. 자 이제부터 네모는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단어라고 통일하자. 네. 자, 요 네모는 위에다 써보자. 시대적 배경인데, 자 시대적 배경을 드러낸다. 물론 여기서 6.25 전쟁 때죠. 근데 전쟁이 6.25 말고 다른 전쟁이 많잖아. 자 물론 많아. 그래서 밑에 정보를 읽어보게 되면 뭐 기차 얘기 나오죠. 그죠? 또 전쟁의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차를 기다리고 아들이 전쟁에 참가했다. 요 두 가지 문맥을 본다면 무슨 전쟁이겠니? 일찍 설마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기차를 기다리고 아들이 그런 건 아니었겠지, 그지? 그지? 그 너무 일제강점기는 물론 기차가 있었지만 그 전기 기관차라서 시속 20km야. 제일 빠른 구간이 20km야. 그리고 그것도 저 서울 이쪽 부분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얘는 이게 밑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일제강점기는 아닌 것 같아. 6.25 완전히. 그지? 그렇다면 당연히 6.25밖에 없잖아. 야. 그러니까 우리가 6.25 전쟁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지. 그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전사에 따른 통지가 왔고 아무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는데 우리 진수는 살아서 돌아온 것이다. 생각할수록 자 줄쳐봅니다. 생각할수록 어깨바람이 날 일이다. 줄칩니다. 자, 이거요. 어깨바람. 어떨 때 설명해요? 너무 깊어요. 그렇지, 깊을 때. 그러면 어깨바람이 날 일이라는 것은 어떤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거지? 기쁨인데 잠깐만. 신남. 기쁨 신남인데. 간접적. 그래, 역시 너희들은 신웅명 선생의 제자들이 맞다. 자, 소설을 읽을 때, 문학을 읽을 때 정서가 드러나면 직접적 제시인지 간접적 제시인지 확인하라 그랬지. 그럼 여기서는 어깨바람은 행동이잖아. 행동을 드러내는 것은 간접적 제시라고 그랬지. 자, 뭐라 적어야 되니? 기쁨, 가르고 간접적 제시. 그렇지. 가로 닫고. 아주 잘하고 있어. 자, 그러면 좀 기뻐. 왜? 자식이 살아 돌아오는 거야. 다른 자식들은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 6.25 전쟁 때 죽은 우리 200만 명이 죽었어. 6.25가 북한. 남한과 북한이 싸운 거야. 자, 제가 역사적 배경을 잠시 좀 설명 좀 할게요. 왜냐하면 문학을 공부하려면 약간의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일제강점기 언제니?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가 시작됐죠. 36년 동안 쪽 배시되었죠. 다음 해방이 언제 됐죠? 45년에 해방됐죠. 네. 6.25 전쟁 언제 터졌죠? 1950년 6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이 사이는 어떤 시대였니? 정치적 혼란기예요. 그죠? 왜? 남쪽에는 누가 미국을 위시로 한 이승만 정권이, 북쪽에 누가 다시 세우자. 소련, 그때는 소련이라는 있어서 소련이 뭐냐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인데 지금은 말하면 러시아야. 러시아의 을 받은 김일성이다. 그러면 이승만 정권, 김일성 정권 두 개가 서로 혼란을 겪게 되는 시대가 이 가운데 시대예요. 가운데야. 왜냐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을 몰아낸 공은 누가 했냐 그러면 당연히 미국이 일본을 몰아냈지만 소련이 그때 가만히 있질 않았어. 왜냐면 소련은 그 당시에 얼지 않은 항구가 필요했거든. 극동 지역에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했고 태평양을 진출하려면 우리나라 땅이 필요했거든. 근데 미군이 우리나라로 오니까 자기들이 조금 약간 걱정도 돼.
그지? 그리고 또 자기도 우리도 열심히 해서 일본을 보내는 힘이 있어. 우리도 땅 좀 줘보라고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뭔 일을 했는데? 야, 우리가 독일군을 막았잖아. 그 당시에 소련이 독일군을 막은 건 맞아. 엄청 많이 죽었어, 소련들이. 몇천만 명까지 아니지만 몇백만 명이 죽었어. 그지? 그러니까 독일 우리가 막아낸 게 소련이니까 우리도 우리나라 한국을 가질 만한 우리 권한이 있어. 해가지고 걔네들이 북쪽을 걔들이 통치하게 된 거야. 물론 통치라는 말보다는 그걸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승만 정권이고 김일성. 얘는 김일성이가 맡게 된 거지. 그러다가 서로 간에 그러면 서로 친탁 통치하자. 그러면 이 나라가 어느 정도까지 자리를 잡을 동안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군에 의해서 하자 하고 둘이 합의를 본 거야 또. 근데 이게 영원이 아니라 그래서 합의를 보다가 갑자기 얘 욕심이 생겼네. 그래서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쳐들어왔죠. 그죠? 쳐들어와서 이제 적합통일하겠다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유엔군 17개국에 참가해서 우리나라를 막았죠. 언제 전쟁 끝났습니까? 1953년 7월 말에 7월 23일이지만 7월 말 7월 달 정도에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전쟁이 휴전이 되는 거죠. 끝난 게 아니라 휴전이 되는 거죠. 언제까지 휴전이었니? 지금까지 계속 휴전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순환 이대 약간 배경 설명해 줄게.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게. 워낙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아버지는 이 시대 때 사람이야. 그 아들은 이 시대 때 사람이야. 둘 다 정직네. 그러면 둘 다 빡신 시대지. 순환을 당했지. 그 순환을 당한 1대, 순환을 당한 2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목이 순환 2대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배경 지식 조금 설명했다. 다는 아니고. 그러면 요 내용을 좀 알면 이 글을 좀 이해한다면 도움이 될까? 그럼 아버지는 이 일제강점기 때 엄청 고생했어. 겨우겨우 목숨을 겨우 살았는데 그 아들이 6.25 전쟁도 떠난 거야.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아프겠니? 우리 아들만은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마저도 고생하잖아. 근데 편지가 온 거야. 아들이 돌아왔는데 또 살아서 돌아온대. 그때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이 죽었거든. 근데 200만 명이 젊은 애들 죽었는데 우리 아들은 살아서 돌아온 거야. 얼마나 기쁘겠니? 그치? 그때는 거의 다 죽은. 그러니까 이 두 시대가 우리나라 인구를 얼마나 많이 깎아먹게 힘들었게. 우리나라 역사가 총 몇 년이냐 그러면 대략 5,000년 역사입니다. 그죠? 5,000년 역사 동안 우리나라가 했던 적이 몇 번 없어.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2년의 반 동안 전쟁이나 기아를 겪은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그런 건 없잖아. 가장 행복한 시기야 우리나라.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 그런 줄 몰라도 박만도는 여느 때 박만도 동그라미 쳐봐. 자, 박만도는이라고 그랬어. 이거를 바로 아버지 이름이 박만도야. 그럼 질문해 볼게. 박만도란 말이 나왔다는 거 시점을 알 수 있어. 네. 일단 나가 없으니까 이걸 3. 네. 그래, 봐봐. 자, 설명해봐. 뭐. 나라는 말이 없으니까. 나랄 말이 없으니까. 이건 이제. 이거야. 까지는 사람의 시기적으로 몰라도. 자, 지금까지 읽어보니까 사람 이름을 박만도라고 이름이 나왔지. 맞는 게 주인공이었으면. 여기 감정이 나왔으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 자, 제대로 했어. 우선 나라란 말이 없지 읽어보니까. 네. 그러면 1인칭은 아니야. 1인칭이 아니야. 그러면 3인칭이라는 뜻일 거야. 박만도는 3인칭이지, 그지? 그럼 이거 3인칭 시점인데다가 또 등장인물의 행동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심리가 들어간다면 내가 전지적이라고 그랬지. 그럼 아직 심리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미리 얘기하자면 박만도를 통해서 이 소설은 3인칭임을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뒷부분 아직 안 읽었지만 결론만 말할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오케이? 박만도 동그라미 쳐. 저거 3인칭 전지적 작가. 자, 잘하고 있어.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잘하고 있네. 벌써 우리가 지금 딱 3줄밖에 안 읽었는데 봐봐. 구성 방식, 역술적 구성 공부했죠. 이것도 간접적 심리 제시 공부했죠. 다음에 시점 공부했죠. 딱 3줄 읽고. 그리고 또
시대적 배경도 공부하게 되고 이렇게 분석하라고 다른 소설들도. 저 5천년을 아까 우리 역사 5천년 역사 중에서 우리가 행복했던 날이 몇 번 있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박만도는 여느 때 같으면 아무래도 한두 군데 앉아 쉬어야 넘어설 수 있는 용머리째를 단숨에 올라채고 만 것이다. 왜 단숨에 올라챘어? 아들이 살아서 돈 온나게 기뻐서 올라갔겠지? 그지? 가슴이 벌럭거리고 허벅지가 뻐근했다. 그러나 그는 고개 마루에서 쉴 생각을 하지 않았다. 들 건너 멀리 바라보이는 정거장에서 연기가 물씬물씬 피어오르며 삐 기적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이제 아들이 온 거야. 그 보고 싶은 아들이 온 거야. 아들이 타고 내려올 기차는 점심때가 가까워야 도착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해가 이제 겨우 산등성 위로 한 뼘 가량 떠올랐으니 오정이 되려면, 오정은 낮 12시를 오정이야. 요즘 오전이라 말 쓰죠. 아직 차례 먼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공연히 마음이 바빴다. 까짓것 잠시 앉아 쉬면 뭐할 끼고? 뭐할 끼고? 어? 평승도 사투리. 사투리가 나오네? 사투리가 나오면 어떤 효과가 있다 그랬지? 생각나. 생동감 있다 그랬지? 그럼 줄 쳐야지. 뭐 할 끼고 줄 치고. 방언 사용 가로 열고 생동감 가로 닫고. 우리 다 공부했던 것들이다. 우리 지금 복습하고 이게 다 했던 거 다 설명했던 거죠. 제가 중간중간에. 그 다음 나문다. 내리막은 오르막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니었다. 대고 팔을 흔들라치면 절로 굴러 내려가는 것이다. 만도는 오른쪽 팔만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다. 어? 오른쪽 팔만 이거네 그냥? 왼쪽 팔이 없나? 왼쪽 팔은 뭐 하는 거지? 자, 줄 쳐보자. 네. 옆에 왼쪽 팔은부터 줄 쳐. 전쟁 때 일어나? 왼쪽 팔은 조끼 주머니에 아무렇게 쑤셔놓고 있는 것이다. 줄 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습관이 됐었잖아. 그러면 왼쪽 팔을 그냥 조끼에 그냥 쑤셔 넣었다는 거. 이게 쑤셔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팔 하나 사라졌다는 게. 그렇지. 뒤에 나옵니다만은 팔 하나가 없어. 그래서 이게 근데 옷만 펄럭이는 걸 이게 쑤셔 넣은 거야. 옷만. 그러니까 이게 옷만 넣었다는 거야. 그러면 바로 이게 박만도의 순환이 되겠지. 자, 뭐니? 일제강점기 때 팔을 잃어버린 거야. 팔을 잃어. 그래서 순환 2대가 돼. 이제 1대 순환 찾아내요. 이게 1대 순환이에요. 그러면 왜 일제강점기 때 팔이 왜 잘렸을까? 뒤에 나오겠죠. 미군들이 팔을 잘라? 갑자기 아니고 미군이 팔을 잘랐어? 미군이 야만적으로 이리 와 하고 팍. 근데 일본은 팔을 자를 칼을 갖고 있질 않아. 미군들은 칼은 그때 일본 애들이 갖고 있었지. 일본 애들이. 일본 애들이 일본도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선생님. 어. 근데 일본 애들 덴노에이카 만자리하고 이직거리하고 있다 미군한테 시원하게 날려갔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콜 오브 듀티 6에 있는데 그게 일본에서 발매가 안 됐대요. 오, 그래? 근데 이거 태평양 전쟁. 알아. 진짜 일본 최대 흑역사를 다 여기다 집어넣었어. 이번 영화 얘기지? 아니요, 콜 오브 듀티랑 게임이 있는데. 게임에서. 네, 그거를 실사화 시켰는데 일본에서 판매를 안 했어요. 이번에 미국에서 만든 영화가 일제강점기 때 핵폭탄을 떨어뜨린 그 박사의 고뇌를 만든 일대기 영화가 있거든. 그게 일본에서도 지금 그거 안 된다고 하더라고. 걔네들이. 근데 걔네들이 지은 죄가 많으니까 자꾸 뭔가 자꾸 찔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막는 거야.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대 독자가 죽다니 말이 되나? 살아서 돌아와야 일이 옳고 말고. 그런데 그런데부터 줄쳐봐. 그런데 병원에서 나온다고 하니 어디를 좀 다치기는 다친 모양이지만 줄칩니다. 자, 이때 우리 두 가지를 알 수 있어. 뭐냐면 박만도의 불안감을 알 수 있어. 아들이
하늘이 좀 닫혔나? 그런데 두 번째, 우리 독자들은 뭐냐면, 자, 왠지 이게 제목이 순환 이대니까 비극을 암시하는 표현이에요. 다음에 비극을 암시해. 우리 아들이 혹시 네, 그럼 진수는 오른쪽 편에 보는 거지. 오른쪽 풀이 없을까? 보자. 퓨전. 보자. 하고 우리 쌍은 두개 83분이요. 자, 보자. 설마 나같이 이렇게 해서 되지 않았겠지? 만도는 왼쪽 족지 주머니에 꽂힌 소매자락을 내려다보았고 그 소매자락 속에는 아무것도 든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팔이 없다는 뜻이야. 이제서 얘기해주네. 팔이 없어. 만도는 근데 이 박만도라는 사람 만도가 왜 팔이 없는지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읽어볼게. 전쟁 있어. 그 소매자락 속에는 아무것도 든 것이 없었다. 그저 소매자락만이 어깨 밑으로 덜렁 쳐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상 그쪽은 조끼 주머니 속에 꽂혀 있는 것이다. 볼기장이나 장단지 같은데 총알이 약간 스쳐갔을 따름이겠지. 총알 네모쳐야지. 왜 네모쳐니? 전쟁 그거. 그렇지. 시리적 배경을 드러내는 단어 두 번째 단어네. 총알 네모. 그럼 이거는 6.25 전쟁 때를 배경으로 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이제 나처럼 팔뚝 하나가. 근데 이거 스쳐 지나간다는 거? 야, 이거 스쳐 지나간다는 거 살짝 스치는 게 괜찮지만 그 당시에 장총은 스쳐 지나가도 팔은 이 얇은 데는 거의 다 잘려요. 진짜 살짝 스치지 않는 이상. 왜냐하면 이게 돌면서 회전하잖아. 그래서 딱 박히면 들어갈 때 구멍은 요만한 구멍이야. 나올 때 구멍은 크죠. 그래서 안에 다 회전하면서 이제 가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장 항이들이 다 휘말려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총을 맞고 산다는 건 거의 기적이야. 거의 기적이야. 근데 요 바로 앞에 있죠. 바로 앞에. 딱 바로 앞에도 총을 맞잖아. 총을 맞았다 그런다면 살 확률이 매우 높아. 왜냐하면 애매한 거리에서 총을 맞으면 이거 오면서 회전을 더 크게 하면서 이제 안에 크게 구멍이 뚫리거든. 근데 바로 앞에 딱 대고 서면 바로 그냥 통과해버리기 때문에 안에 장기가 그렇게 휘젓고 가진 않아. 그래서 오히려 더 살 수가 있어. 오히려 더. 그 오히려 가까운 데서 사는 게 더 할 수가 야 있어. 동생 이거 봐. 이거 산댔거든. 딱 돼. 왜 하필 동생이 무슨 죄라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처럼 팔뚝 하나가 몽땅 달아날 지경이었다면 그 엄살스러운 놈이 견뎌냈을 턱이 없고 말고 슬며시 걱정이 되기도 하는 듯 그는 속으로 이런 소리를 주워 삼겼다. 하는 이 친 않아요? 걔는? 팔은 아니야. 그 다음에 신장로를 나서며 금시 읍이었다. 만도는 읍 들머리에 잠시 망설이다가 정거장 쪽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길을 놓았다. 장거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왜? 장거리 가서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사고 싶은 거야. 진수가 돌아오는데 고등어 한 손 사가지고 가야 할 게 아닌가 싶어서였다. 얘들아, 한 손이 뭐니? 한 손이요? 고등어 한 손 할 때 손이란 개념이 뭐지? 12개. 그 단위를 그렇지. 손은 고등어를 세는 생선을 세는 단위야. 그럼 손은 몇 마리일까? 한 손 하면? 5마리. 6마리. 한 마리? 2마리. 좀 마리. 한 마리가. 2마리야. 오, 맞다. 고등어 한 손 하면 2마리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마트에 가면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 고등어에다가 포장을 했을 텐데 그게 보면 고등어 2마리 딱 겹쳐놨을 거야. 고등어 2마리 이렇게 배를 갈라가지고 이렇게 이거 고등어 한 손이라는 거예요. 한 손 2마리다. 그 다음 볼게요. 자, 장난은 아니었으나 고깃전에는 없는 고기가 없었다. 이것을 살까 하면 저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을 사러 하면 또 그 옆에 것이 먹음직해 보였다. 한참 이리저리 서성거리다가 결국 고등어 한 손이었다. 고등어 한 손 동그라미 쳐봅니다. 자, 질문할게. 고등어 한 손이 상징하는 의미가 뭘까요? 자, 그 고등어는 누굴 위해서 산 거지? 아들. 아들. 그럼 이 고등어 한 손을 샀다는 것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 그럼 이 고등어 한 손이 의미하는 것은 구성애. 자식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네. 자, 적어보자. 아들에 대한 사랑. 그래, 구성애. 맞죠? 아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합시다. 사랑이야. 사랑이 느껴져. 그것을 달랑달랑 들고 정거장을 향해 가는데 겨드랑이 밑에 간질간질해 왔다. 그러나 한쪽밖에 없는 손에 고등어를 들었으니 참 딱했다. 얘들아,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한 거 설명 좀 할게. 잠깐 보세요.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거다. 플래그 될 것 같은데요? 자, 뭐라고? 플래그 될 것 같은데요? 빼들 방법.
그러니까 미래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자, 봐. 참 딱했다 이걸 보면 이거 문법 설명하실까? 생각보다 문법 설명하실까? 문법 아니야. 이거 문학 이론이야.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던 문학 이론이다. 자, 얘들아, 딱하다는 감정은 누구의 감정일까 여기서? 아빠. 아빠가. 그러면 자, 봐봐. 고등어를 들었으니 참 딱했다라고 얘기했어. 아니지 아빠가 느낌이 아니야. 아빠의 느낌 아니잖아, 그죠? 그거를 보는 사람. 그 보는 사람 누구인데? 시 아들? 그러니까 아빠가 딱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그 아빠를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의 한 손을 고등어를 든 아빠를 보고 딱하다는 방법이 그렇지. 제 2가 있는 거야. 오, 좋아. 그런데 여기서는 제이가 등장할 수는 없고 독자. 이 소설을 진행하고 있는 자, 소설 속에 우리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라고 그랬지? 소설자. 소설자라고 그랬지. 그럼 창지자 전 자, 소설자는 3인칭은 작품 속에 등장하니 아니 등장하지 않니? 안 등장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지? 1인칭만 등장한다고 그랬잖아. 나라는 사람이 그지? 근데 얘는 3인칭이야. 3인칭은 소술자가 작품 밖에 있어. 그래서 쟤는 저래요, 쟤는 저래요, 쟤는 저래요 설명하는 게 3인칭이었잖아 지금까지. 그죠. 근데 갑자기 소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얘 너무 딱하지 않아요? 얘는 불쌍하지 않아요? 하고 자기 감정을 얘기해주고 있어. 되게 독특하지? 자, 요게 우리 처음 배우는 문학 이론이다. 이거 어디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처음 배우는 문학 이론인데 자, 설명 좀 할게. 처음 배우는 문학 이론이다. 자, 우리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만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소술자가 갑자기 작품 속에 등장해서 등장인물에 대한 평가나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가 이걸 전문용어로 소술자 개입이라고 해요. 자, 잠시 쓰지만 소술자 개입, 같은 말로 작가 개입, 같은 말로 편집자적 논평. 이거 언제 배우냐고요? 이거 중학교 2학년, 중2, 중3 때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너는 지금 미리 좀 설명해 주는 거야. 3인칭 정치적 작가 시점밖에 안 돼요? 그렇지. 왜냐면은 3인칭 관찰자 시점 이미 들어가니까. 그렇지. 1인칭은 안 돼. 1인칭은 어차피 소수자가 작품 속에 들어가니까. 근데 3인칭 주인공은 3인칭 주인공이 없어. 3인칭 관찰자는 3인칭 전지적밖에 없어. 근데 3인칭 관찰자는 철저하게 자기는 그걸 행동만 보여주거든. 감정 절대 안 나거든. 그러면 전지적밖에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소술자 그러니까 작품 밖의 소술자가 작품 안에 들어가 인물에 대한 평가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기법. 얘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다라고 이 내용을 빈여백 오른쪽 왼쪽 상관없어, 아래쪽 위쪽 상관없어, 딱 필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까 우리 찬영이가 참 표현을 잘했어. 딱하다는 표현은 방만도의 느낌이 아니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누군가는 제3자는 아니야. 작품 속 인물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소술자 갑자기 설명하다가 이거 참 딱해 보인다라고 자기 감정 툭 얘기해버린 거야. 왜 이걸 작가 개입 또는 편집가적 논평 또는 소술자 개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소술자 개입은 고등학교식 용어고 편집자적 논평은 중학교식 용어야. 근데 이왕이면 소술자 개입이라는 표현을 아는 게 더 좋아. 요즘 이게 더 많은 대처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험 많이 나오는 개념이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야. 오늘 수업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배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준비하시고요. 그러면 참 딱했다 줄을 치고 서술자 개입이라고 또 써두세요. 딱 참 딱했다에 대해 서술자 개입이라고 또 써두셔야겠죠. 여러분들 같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배우는 개념은 아니야. 그냥 중2가 중3 때 배우는 개념이야. 정확히 말해 중2도 안 배워. 그게 중3 때 배우는 개념이야. 알다시피 우리가 수업하는 목적은 중학교 1학년 수업이 아니라 비록 중학교 1학년이지만 여러분들은 나랑 같이 수업하면서 중2, 중3 수준까지 제가 설명하다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론들 그죠? 자, 자, 필기 다 하셨습니까? 네. 지우 다 했니? 네. 동의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나한 문단 볼게요. 나한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만도는 고개를 굽실. 찬영이가 좀덜 썼구나. 자, 한 10초만 더 기다려볼게요. 선풍기를 3단을 틀어놨어? 개인용 선풍기도 있다 얘들아.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그래. 개인용 선풍기도 뒤에 3단인 거 알고 있죠? 네. 너희들 덥니? 네. 에어컨 온도를 좀 그래? 얘기를 하지. 엄청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에어컨 온도를 조금 바람 잡아야 낮출게요. 지금 에어컨을 26도에 놨습니다. 자, 온도를 좀 이제 내렸습니다. 이제 시원한 바람 나올 겁니다. 그래도 개인용 선풍기 써. 네. 그래도 써. 완벽하다. 확인 문제. 야, 이 개인용 선풍기는 선생님 직접적으로 이거 내가 선물 받은 거야? 산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착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고 반응이 좋다 그러면 좀 더 몇 개를 더 구입하려고 왔어요. 엄청 좋아요. 이거는 선생님 이거 개인적으로 산 거야? 이거는? 수학 시간에요. 애들 엄청 써요. 수학 시간에 엄청 뭐라고? 엄청 써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나는 저거 아무도 안 쓸까봐 나는 되게 불안했거든. 내가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아무도 안 쓸까봐. 싸운 적이 있어요. 얘랑 그 현우랑 5학년짜리랑 그래? 제가 먼저 잡았는데 그 새끼가 몇 살 잡고 있네. 저거를 사용했어요. 사랑해요. 야 동생한테 좀 양보 좀 해주지. 아니! 자신감이 넘치고 현장감이 있다. 그래 뭐 비속어 사용은 안 되지만 현장감 있는 표현이었네. 아주 그 착한 친구가 갑자기 제 목소리 듣더니 이거 얘기. 야 너한테 이미 목살을 생각해요. 너한테 멱살을 잡고? 이렇게 목소리 잡고 냉면하고 너한테? 야야야. 야 덩치가 그냥 훨씬 큰데? 뭐야? 그래? 야 그러면 내가 수학 시간에 몇 개가 더 필요하면 내가 한 2개 정도 더 구입할까? 뭐 싸울 일은 아니지? 썰은 아닙니다. 싸울 일 아니죠? 만약에 필요하면 내가 몇 개 더 구입할게. 한번 해보고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그냥 현준이 좀 수준이 5학년 같아가지고. 그래? 아니면 쌤 친구 걸 좀 훔쳐도 돼? 나도 친구 거 몇 개 있더라. 자, 시작하겠습니다. 라. 만도는 고개를 굽치라고는 두 눈을 연방 껌뻑거렸다. 10시 40분이라 보자. 그럼 아직도 1시간 넘어 남았구나. 그럼 안심이 되는 듯 휴 하고 내쉬었다. 권련이 뭐니? 담배야. 그러니까 얇은 종이로 갈아 만든 담배가 권련이야. 권련을 한 개 빼물고 불을 댕겼다. 정거장 대합실에 와서 자 정거장 대합실 요거 동그라미칩니다. 왜 제가 동그라미치냐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정거장 대합실에서 1시간 반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서 담배를 피면서 옛날을 떠올리게 돼. 그 옛날에 어떤 일일까 예상해보자. 그래 과거인데 어느 시대 과거? 전쟁했을 때 전쟁했을 때. 여기서 잘렸나 보다. 그렇지. 독자들한테는
이 팔이 없는지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제목이 순환이 있는데 왜 순환인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제 1시간 반이 남았으니 소설의 개연성, 원인과 결과가 딱 맞는 개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얘가 왜 팔이 잘렸는지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이 대합실을 통해서 담배를 피면서 과거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대합실 하는 역할이 뭐야? 과거를 가게 만든 역할이 되겠지. 그래서 이 대합실을 과거 회상의 매개체라고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저거 과거 회상의 매개체. 중요하네. 과거 이렇게 소설을 접근해 가는 거야. 해상의 매개체. 매개체란 말은 연결하다 이런 뜻이야. 떠올리게 하다, 연결하다 이 뜻이다. 계속 보겠습니다. 정거장 대합실에 와서 이렇게 도사리고 앉아 있노라면 만도는 곧잘 생각나는 일이 한 가지 있었다. 그 일이 뭐가 되겠니? 우리 눈치채보자. 팔자리. 그렇지, 팔 잘린 일이 되겠지. 계속 볼게. 세바리 그 일이 머리에 떠오르면 등골이 찬 기운 쫙 스쳐 내려가는 것이다. 자, 손가락이부터 줄 칩니다. 문장 끝까지 줄 다 쳐보세요. 손가락이 시퍼렇게 굳어져서 이끼 낀 나무 토막 같은 팔뚝이 지금 저만큼 눈앞에 보이는 듯 했다 줄 칩니다. 즉 자기 팔이 저만큼 저 앞에 눈에 보이는 듯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니? 자기 팔이 내 눈앞에 저게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떠올린다는 거예요. 팔이 뚝 떨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뭐니? 바로 자, 물론 비유적 표현, 나무 토막처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걸 우리가 뭔가 상징해. 우리 민족이 비극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상처 입은 우리 민족의 비극적 모습. 상처 입은 우리 민족의 비극적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약소 국가의 한이기도 하지만 아마 선생님 절대 국뽕이 아니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힘들게 산다는 명제가 있긴 했었지만 이렇게 악착같이 힘들게 살았으면서도 악착같이 선진국으로 된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 역시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인 거야. 꿈이 쳐본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국뽕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아. 나도 근거 있는 얘기만 해주고 싶은데 이거 봐도 이거는 누구나 확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구나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섰잖아 공식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남나라 사람이 와도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많이 배워나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많이 보고 있는 자료 중에 하나가 폴란드 같은 나라, 동유럽 같은 나라는요 우리나라를 특집 방송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나라가 지금 선진국이 되었는지 계속 지금 특집 방송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남미도 그렇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확인 문제 1번부터 8번 문제 풀어봅시다. 시간은 5분 드릴게요. 풀어보자. 다 푼 사람은 좀 기다려줘. 다른 학생이 풀 시간을 좀 줘야 되니까 좀 느리게 푸는 친구들 있잖아요. 심리가 뭐였죠? 실리라는 건 문장을 실제 이익도 심리예요. 심리라는 것은 자기 속마음, 감정을 심리라고 해요. 감정, 기쁘다, 슬프다, 즐겁다, 두렵다, 밉다 이런 모든 감정을 심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응? 들었어요. 네가 다 풀었다고? 내가 말한 지 1분도 안 걸렸는데? 원장님, 미리 풀었던 말. 미리 풀어왔니? 풀었어요. 너도 미리 풀어왔어? 네. 그러면 좀 잠시 있어. 잠시 있어. 미리 풀어왔구나. 지금은. 근데 도희는 어떻게 빨리 풀었어 이렇게? 야 대충이 어디 있어? 근데 내가 다 보면서 했어요. 오 그래? 오 가장 조금 늦게 끝냈던 우리 도희가 잘 됐네. 1번 많이 1번? 1번 진짜 이거 많이 틀릴 것 같아요. 그렇지. 1번은 배경 지식을 조금 모르면 틀릴 수 있을 수 있겠다. 자 얘기하지 말자. 맞다는 자 얘기하지 말자. 다학생 문제 푸는 시간 좀 주자. 아 미리 풀었구나. 좋아. 아주 좋아. 수가 기어 뒤에 이해하는 강도 있어. 이거 희귀하지. 아, 이거 감자토. 그런데 그 과자 중에
감자칩 있죠. 감자칩에 보면 핵감자 100% 라는 말이 이거 있고 빅뻥이죠. 아니 그거 있죠. 감자칩 우리나라에는 모든 감자칩은 여러분들 물건을 살 때 잘 봐야 돼. 핵감자인지 생감자인지 잘 봐야 돼. 같은 회사 건데 깜짝도 뭐예요? 햇빛이 나는 핵감자 100% 나이스 나 버렸어. 감자칩이라는 그 상표를 보시면 같은 감자칩이야. 오리온이라는 감자칩이 있다고 쳐보자. 근데 핵감자 100%라고 옆에 쓰이는 게 있고 생감자 100%라고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핵감자는 국산 감자를 사용했다는 거고 생감자는 외국산 감자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가게이고 똑같은 회사인데 왜냐하면 국산 감자가 나오는 시기가 여름이거든. 그러니까 여름 때 딱 2, 3개월만 감자를 사용해요. 나머지는 수입 감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카치면 감자칩 보면은 깜짝을 쓰거든요. 어. 그래서 여름에 사는 게 제일 좋대요. 그렇죠. 그래서 여름에 감자칩을 살 때는 여름에 사는 게 더 유리해. 왜냐? 국산 핵감자를 못 먹게. 핵감자는 금방 나온 감자라는 뜻이거든. 감자 생감자는 분말이 선생님. 어? 근데 감자 분말이 있잖아요. 감자 분말이면 그건 칩이라는 표현을 못 써. 어? 네. 그거는 여러분들 그 뭐 스핑클스인가? 그거 있죠. 스핑클. 이름 뭐야 그거? 프링클스. 프링클스. 그거는 감자칩이 아니죠. 네. 왜냐? 그건 감자칩이 아니야. 감자칩은 생 감자를 칩으로 만든 감자칩이야. 직접 튀겨야 되겠죠. 근데 프링글스는 감자칩이 아니라 그냥 근데 그것도 감자 크기지 안 죽어요. 그거는 감자가 40%밖에 안 들어가 있어. 나머지는 뭐냐면 전분, 옥수수, 쌀 이런 들어가 있거든. 근데 감자 튀김도 그렇잖아요. 감자 튀김도 생감자를 튀기면 물감자처럼 바삭해서 너무 딱딱해서 아니야. 감자 전분으로만 넣어. 멸치 감자 같은 거 빼고. 그렇지. 근데 그게 40%가 아니고 최소 80% 이상이거든. 그게 90 몇 %야. 근데 그거는 40%밖에 안 돼. 그러니까 거의 절반도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칩이라는 표현을 못 써. 그래서 걔는 모양 이쁘게 딱 그냥 눌러 찍어서 만드는 거지. 눌러 찍어가지고. 자, 어쨌든 간에 뭐 그냥 맛은 똑같은데 이왕 먹을 거라면 감자 여름에 먹는 게 좋다 이 말이야. 감자칩은. 모든 대한민국 감자 모두 다 똑같아요. 자, 다 풀었습니까? 이제 다 푼 사람이 다 푸는 것 같아가지고 잠시 여담으로 얘기했어요. 자, 1번. 이 작품은 자, 이거는요. 이거 아까 지우가 말한 것처럼 이건 실수할 수가 있는 문제야. 보세요. 일제강점기에 만도와 진수 부자가 겪는 순환이다. 아닙니다. 만도는 일제강점기 맞아 안 맞아? 진수는 6.25예요. 진수는 X 표시 줘야 되겠죠. X. 2번. 진수가 병원에서 나온다는 것은 진수에게도 만도와 유사한 비극이 일어났음을 암시한다. 저는 알아요. 오. 네, 선생님. 암시다. 저는 알지만 굳이 스포는 안 할게요. 그렇지, 얘기하지 말자. 3번. 가의 전사와 마의 총알은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고. 4번은 장에 들러 고등어. 오케이. 자, 실력 문제를 풀어보자. 5번 윗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2번. 2번은 왜 틀렸어? 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등장인물? 등장인물이 주인공을 발전해 전달할 것은 1, 2, 7. 그렇죠. 작품 속 X죠. 이것도 틀린 거야. 이런 작품 바뀌잖아. 3인칭은. 그리고 주인공 관찰 얘도 X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6번 만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1번. 예. 6.25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그렇죠. 6.25가 아니고 일제강점기죠. 자, 7번 만도 심리로 옳지 않은 것. 3번. 그렇죠. 서운함은 아니죠. 다 설명했기 때문에 가볍게 지금 답 위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8번 기억의 역할. 1번. 그렇죠. 비극이 뭔가 앞으로 전개될 비극을 암시한다고 미리 설명했죠. 답 1번에 되겠죠. 예. 자, 답 5번에 되겠죠. 예. 그죠? 자, 그 다음에 왔어. 자, 그럼 92페이지 넘어갑시다. 왜 이 사람은 왜 도대체 팔이 잘리는지 이유까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자, 볼게요. 오늘은 좀 문학 이론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 마부터 이제 아까 말했던 과거 회상이 시작돼. 그렇구나. 그러면 무슨 19성이라고? 역순 조건. 역
사회적 과거가 나오는 거야. 야. 보자. 왜 이 사람 팔이 잘리냐 보자. 바로 이 정거장 마당에 100명 남짓한 사람들이 100명 남짓한 사람 줄칩니다. 즉 과거 얘기다. 100명 남짓한 사람 줄칩니다. 이 사람 다 누구냐 그러면 바로 끌려가는 사람. 그 일제에 끌려간 사람들이야. 저거 일제에 의해 끌려가는 사람. 일제에 의해 끌려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징용이야. 징용. 끌려간 거야. 선생님 어. 이제는 일본이 진짜 바보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뭐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 당장 바보짓 했었지만 특히 지금은 왜 어떤 부분에서? 초딩도 안 합쳐서 이제 방사능을 바다에다가 그거 뿌리겠냐? 말하면 뭐하니 바보를. 또 그러니까 우리도 피해를 보지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건 지들 나라야. 왜요? 오염수를 그 버리면 지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받는 거지. 그럼 물고기를 다 오염돼. 근데 일본은 오염 안 된다고 뻥을 치고 있지만 오염 되지 왜 안 되겠니, 그지?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그 몇십 년 이거 태평양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몇 년 뒤에 피해를 입겠지만 피해를 입을 동안 물이 좀 옅어지겠죠 우리는. 근데 우리도 물론 피해를 입어. 근데 제일 많이 피해를 입는 건 일본 애들이야. 근데 문제를 먼저 아니? 그럼 일본에 피해를 입은 그 모든 쌀, 모든 생산들은 다시 또 팔잖아. 수입을 물론 우리는 수입을 못한다고 수입을 안 하면 된다고 이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또 우리가 한국 관광객들이 일본을 다 가잖아. 그럼 걔네들 무조건 다 외국인들한테만 그 생선을 팔아.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일본 가면 후쿠시 이건 넘어가자. 이거는 이거는 너무 좀 지역적인 얘기다. 그다음 그 중에는 만두도 섞여 있었다.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으나 그들은 모두 자기네들이 어디로 가는 건지 알지를 못했다. 왜? 일제강점기가 그냥 끌려갔잖아, 그죠? 강제로 끌려간 거야. 그지? 근데 일본은 지금도 저기들이 원해서 왔다고 얘기하고 있죠. 개똥치고 있죠. 나쁜 XX들. 그저 차를 타라면 탈 사람들이었다. 징용에 끌려 징용 네모. 자, 이 징용도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단어죠. 언제는 이때는 이게 일본으로 끌려가는 걸 나타내는 거가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렇죠. 일제강점기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단어가 됩니다. 징용은 네모. 징용에 끌려나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 13년 옛날 이야기인 것이다. 북해도 탄강 네모칩니다. 이것도 북해도 탄강에 끌려갔다는 것도 일제강점기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어. 북해가 어디냐 그러면 일본 북쪽 끝에 있는 홋카이도에 있는 조그마한 탄강섬이 홋카이도에 있는 섬인데 여기서 우리가 탄강이 있는데 너무나 나 그 책 읽어본 것 같은데. 아마 영화도 나왔어. 그 잠수함 섬 아닌가? 응? 잠수함? 잠수함 모양처럼 해가지고. 군함도. 군함도. 그렇지. 그렇죠. 군함도. 그러니까 바로 우리 이 배경으로 한 곳이기도 하는데 이곳을 가보면 너무나 천천하죠. 이게 다 끌려가서. 근데 일본은 지금도 뭐라 그랬니? 걔네들은 우리가 끌려온 게 아니라 한국 애들이 돈 받고 들어온 애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유엔에서 군함도를 세계 유산으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가 돈 내고 한 거다 괜찮다 하고 올리고 있죠. 참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어쨌든 북해도 탄강 네모 딱 치시고 시대적 배경이죠. 북해도 탄강으로 갈 것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틀림없이 남양군도 네모칩니다. 남양군도가 또 어디야? 자, 남양군도는요 태평양 섬인데 예를 들면 괌이나 사이판, 지금의 괌, 사이판 또는 필리핀 옆에 작은 섬들, 이제 이 섬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왜 끌려가? 그냥 이곳은 뭐 때문에 일본 애들이 이곳에다가 왜 사람을 끌려갔지? 점령돼 있는 상태야. 왜? 일하려고. 뭐냐 그러면 태평양 섬을 점령한 이유는 태평양 섬에다가 일본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일본 기지를 건설하면 미군을 막기 편하거든. 지금이야 군함이 핵 연료를 쓰니까 그냥 굳이 그 에너지를 넣지 않아도 계속 지구 몇 바퀴를 돌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에너지 공급을 받아야 돼. 그러면 안전한 기지가 필요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섬에다가 비행장을 건설해야 돼. 비행장을 건설하고 주둔시켜놔야 돼. 그래서 일본은 태평양 섬을 다 점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점령해가지고 미군을 막기 위한 기지를 건설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강제로 불을 파고 강제로 비행기를 닦을 인력이 필요합니다. 비행장을 건설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누가 이 도움날 하겠니? 그래서 누굴 다 끌고 가는 거야? 한국 애들이거나 아니면 그때 필리핀 이런 애들을 끌고 가가지고 강제 노역을 시킨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필리핀보다 한국 애를 많이 일을 시켰죠. 그래서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자들은 딱 두 군데. 뭐냐 그러면 전쟁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노동자라 끌려가거나. 여자는 전부 다 뭐니? 전부 다 위안부로 끌려가거나 성노예로 끌려간 거지. 위안부는 성노예지, 성노예. 그러니까 여자들은 성노예, 남자들은 죽으로 가는 거. 이 두 길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어. 그지? 근데 이걸 우리 국민들한테 자연해놓고도 자기 이런 일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열받는 거야. 그냥 사과를 한마디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과도 안 하잖아. 나쁜 놈들.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자, 봅니다. 남녀군도 메모 쳐야죠. 네, 오셨습니다. 그 다음 사람도 있었다. 더러는 만주로 가면 좋겠다고 하기도 했다. 중략 부분 줄거리. 만도는 정거장에서 진용에 끌려갔던 일을 회상한다. 그는 큰 배를 타고 사흘째 되는 날 어떤 섬에 도착하게 된다. 그곳은 숨막히는 더위와 강제노동, 잠자리 만식이나 하는 모기떼가 있는 참담한 곳이었다. 만도는 이 섬에다 비행장을 닦는 일에 동원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양군도로 끌려간 거지. 아마 괌이나 사이판 정도가 될 거야. 오케이? 자, 요거 원래 좀 오늘은 당연히 더 나가야 되는데 이론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진도를 많이 못 나갔지만 오늘 이론 설명 많이 했죠? 오늘 되게 중요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셨죠? 자, 숙제는 내지 않을게요. 문법 숙제로 낼 것이고 숙제는 아까 말했던 빠작 해오시고 요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도록 할게요.